품목별로 보면은 사실 관세는 차등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니까 상호관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산업별 관세를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산업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거기 때문에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신호가 나왔다, 좋은 뉴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새벽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반응이 우리가 그동안 좀 원했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미국 시장만큼이라도 불확실성 제거, 시장의 안정 이렇게 이어지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 찐생 여러분들 불안감이 증폭이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걱정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급하게 영상을 올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튜디오를 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상호관세에 대한 실체, 그리고 상호관세의 영향, 그리고 금융시장 반응에 대한 해석,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등을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모두 다 아울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새벽 5시에 똑같이 일어나서 몇 시간만 딱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호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이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상호관세의 부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더 무자비해 보이는 상호관세의 부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의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정확한 건 아닌 거죠. 우리는 FTA 국가고 진위를 따져보자면 우리는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가 지금은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기준점을 먼저 잡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진짜 맞느냐 틀리냐는 사실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의 대상일 뿐인 거고요. 미국은 50%를 우리나라가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25%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것 그 자체로 굉장히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도 고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중국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이긴 하겠지만 잘 살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게도 고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상호관세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자비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 내용은 국가별 가이드라인 정도만 딱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품목별로 보면은 사실 관세는 차등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니까 상호관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산업별 관세를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산업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거기 때문에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신호가 나왔다, 좋은 뉴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벽에 있었던 상호관세 발표는 엔드게임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속적인 협상을 말리는 엔드게임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무역 상대국들이랑 계속해서 협상을 할 건데요. 금융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상호관세 발표를 통해서 일종의 불확실성 제거를 원했었는데 이 불확실성 제거는 나오지 못한 이벤트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4월 2일을 트럼프가 소위 이제 해방의 날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방의 날 이후에 보복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진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대략 한 10% 정도의 관세 부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었는데, 기본 10%에 선별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무역 상대국에게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결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폭이 조금은 커졌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 제거도 이벤트를 통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일종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사실상의 불확실성 제거는 없었던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즉각적으로 이 정도 관세면은 CPI 기준으로 해서 연간 1%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고, GDP에서는 1% 이하 정도 수준의 위축 수축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바로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관세 발표 직후에 금융시장의 반응을 좀 보게 되면, 국가지수 선물은 급락 반전한 상황이고, 금리 역시 단기물, 장기물 모두 다 하락 반전하고 있고, 달러 지수도 모두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더 넓고 광범위하고 강한 상호 관세 발표 때문에 경기 침체 위험이 더 강해진 그런 금융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반응 정도만 조금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하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정체 레벨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체 레벨을 이탈하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가 증시 특유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 증시 특유의 변동성 증가를 보이면서 증시만 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사실상 안정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형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유의미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 이제 기술적 패턴에서 더블 버텀이라고 하죠.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듯한 형태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상호관세를 맞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4%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주 강력한 직전 저점의 레벨다운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4%를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을 아주 강력하게 이탈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2차 하락이냐 시간 소요냐, 요 구도에서 보자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하락의 개연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력한 직전 저점의 이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차 하락 자체를 단정하기보다는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확인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손 놓고 그냥 보기만 하자,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 딱 하나의 대응 전략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종목들이 장기 추세에서 이탈하면 대응하자, 이 대응 원칙입니다. 이 대응 원칙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증시 자체가 2차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소강 상태로 그래도 메꾸어지는지 이걸 확인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의 과민한 대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갑자기 이제 트럼프 1기 때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트럼프 1기 때를 보게 되면 트럼프 당선한 첫날 지금보다 더 할 정도로 정말 마치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폭락이 있었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회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만큼 시장 친화적인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말미에 이제부터 자기들은 관세는 떠나서 본격적인 감세안을 고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감세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긍정적인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자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당선했던 시점에 그런 폭락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그동안 아주 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단정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대응을 하기보다는 2차 하락이 나오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면서 기존의 대응 원칙만 계속 고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이 마이너스 4% 정도 수준이지만 오늘 밤 장중에 장 종료까지 해서 마이너스 1%, 2% 정도까지만 낙폭을 회복하게 된다면 여전히 시간 소요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체를 무조건 2차 하락이 시작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대응 원칙만 고수한 채 2차 하락으로 전개되는지 아니면 시간 소요로 이어지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했습니다만 추세로 보게 되면 하락 추세 위험 자체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이 조금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게 되면 미국보다 오히려 미국의 무역 상대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겠거든요. 우리의 이제 시장의 기본 입장은 지수 게임은 어차피 크게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 시장의 충격 정도가 알파 게임, 개별 종목 수익률 게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전개되느냐 아니면 그것까지 무너뜨리는 정도로 시장 위험이 증폭되느냐 이것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상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저께 발표된 대중국 관세가 34%였어요.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중국에게 부과하겠다고 했던 관세의 수준은 60%가 넘었습니다. 그럼 결국 결정된 관세의 수준이라는 게 중국에 한해서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대중국 플레이는 어쩌면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예측적인 부분이라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상관 동안 실제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긴 해야겠지만 아주 작은 희망을 가져보자면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의 하락 위험 정도가 일정 정도 수준으로만 제어된다고 하면 개별 대형주들의 수익률 게임들 이런 것들 조선, 방산, 대중국 관련주들 여기엔 삼성전자도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핵심은 시장 충격, 시장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오늘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다분히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런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거나 이렇게 전략을 취하게 되면 이게 더 흔들리고 더 사람이 고달파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크지는 않고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은 시장 충격이 크냐 안 크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 대형주들의 수익률 게임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체크하는 상황에서 그것만 체크하시고 실질적인 매매는 한 걸음 좀 떨어뜨려 놓고 조금은 시간을 보낸 이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시국인지라 좀 급하게 필살기를 집에서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변동성이 심할 때요 꼭 높은 수익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걸음 떨어져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원칙들만 계속 지키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그러면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